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소식과 함께 왜 언론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들어 가장 즐거운 컨텐츠인 중국에서의 FSD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중국에서의 FSD가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앞에 차에서 종이박스가 계속 떨어져서 도로 위로 종이박스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떨어진 종이박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후에 종이박스가 한 번 더 떨어지며 차량에 부딪힐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합니다. 바로 지금이죠. 그리고 이때 옆으로 움직이면서 종이박스를 피해버립니다. 이런 장면이 목격될 때마다 정말 FSD가 이를 인지하고 움직인 것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이걸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다른 중국 FSD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도로 물청소 차량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분명 앞에 차는 없지만 물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줄기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물줄기를 인지한 FSD가 속도를 줄이며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 아니더라도 어떤 물체든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이 있으면 FSD도 그대로 인식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이 물줄기를 뚫고 가는 경우는 사용자가 페달을 밟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간다라고 자막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율주행이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 테슬라를 제외한 자율주행 같은 경우 기계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 사실상 사람이 눈을 통해서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은 아주 유사한 움직임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북미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게 바로 이 역광입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빛을 받는 상황에서도 사물을 상당히 잘 인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1개월 무료 FSD를 다시 배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이고 조만간 구독 서비스 역시 시작한다는 루머가 중국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테슬라 FSD 구독 관련 루머를 보게 되면 5월부터 시작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으며 가격은 하나로 바꿀 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사이로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 중국의 구독 서비스가 시작이 되게 된다면 이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또 다른 주요 지표가 되게 되며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수준의 마진은 70% 이상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AI 시대, 소프트웨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드웨어마저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테슬라 모델 Y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다 라는 사실은 크게 놀랍지 않은 게 모델 Y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 된 지가 벌써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2등을 보게 되면 가격이 충격적입니다. 이 홍각 미니 같은 경우 최저가와 모델 Y 최고가를 비교하면 모델 Y가 9배 이상 고가가 되게 됩니다. 홍각 미니의 최고가와 모델 Y의 최저가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2.6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런 저가 모델보다도 모델 Y가 더 많이 팔린다라는 것은 테슬라 모델 Y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압도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전기차를 비교해 보면은 SU7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SU7 같은 경우 테슬라 판매량의 60% 정도밖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AI 시대가 시작이 되면 지금 하드웨어만으로도 이런 격차가 나는데 이 격차는 줄일 수 없을 만큼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관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관세와 관련된 발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미국이 다른 국가에 요구하는 관세 같은 경우 이 Y축에 나타나 있고 다른 국가가 미국에 요구하는 관세 같은 경우 X축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국가와 똑같은 수준의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이 직선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미국이 받는 관세율보다 다른 국가에서 미국에게 요구하는 관세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는 확실하게 공평하지 못한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을 돌리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관세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그 관세를 모두 다 때려서 다른 나라의 경제는 죽을 정도로 망가뜨리고 미국은 조금 아프고 말겠다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공격적인 관세를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불공평했던 이 관세율을 공평하게 바꾸겠다라는 마음이 기저에는 깔려 있습니다. 일단 이를 감안하더라도 어제 발표되었던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백악관 공식 문서를 살펴보며 테슬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성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관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관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완성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테슬라와 상관이 없으며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관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이 서류를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와 관련된 관세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전체 수입 같은 경우 25%의 관세가 4월 3일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관세 같은 경우 연방 관보에 명시된 날짜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데 늦어도 5월 3일 안에 여기에 명시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부품과 관련된 관세 같은 경우 아직까지 조금의 기한이 있지만 5월 3일 이전에는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MCA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USMCA도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USMCA 같은 경우 어제 정리했던 것처럼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의 무역 협정이 됩니다. USMCA도 전체 자동차 수입과 부품 수입 두 가지 모두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게 되면 US 컨텐트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US 컨텐트라는 게 USMCA를 따르는 완전체 차량의 경우 그 안에서 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게 US 컨텐트입니다. 즉 USMCA 협정을 만족하는 완전차 수입 같은 경우 그 차량 내부에서 미국 내 부품만큼은 관세를 제외시켜 주겠다라는 건데 이 역시 테슬라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USMCA를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USMCA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부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이를 만족하지 않죠. 바로 이 부분에서 또 관세가 나뉘게 됩니다.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USMCA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이와 관련된 관세도 추가로 정해지게 되며 그 이후부터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USMCA 조건을 만족하는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 테슬라 역시 관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어제 영상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의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상승폭이 테슬라가 가장 적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정리했었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부품과 관련된 관세가 상대적으로 더 적을지언정 여전히 비용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관세와 관련된 영향과 관련된 다양한 리서치가 나오고 있으며 미국의 차량 제조 원가를 대당 5,000불에서 10,000불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GM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7% 넘게 하락하였고 포드 같은 경우도 4% 가깝게 하락하였습니다. 이 두 기업 같은 경우 광고 자체는 미국에서 만든 차라고 광고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마케팅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미국에서 만드는 비율이 테슬라보다 훨씬 적으며 자동차 부품 역시 수입하는 비율이 더 높기
올리기 때문에 주가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 중국 메가 팩토리를 아주 빠르게 완공을 하였고 실제 메가팩 판매가 처음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현재 가장 높은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에너지 부분입니다. 물론 AI 회사로 전환되게 되면은 에너지 부분의 20% 수준의 마진이 아닌 70% 이상의 마진을 보게 되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에너지 부분의 매출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마진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완벽한 AI 회사로 전환하기 전에 혹은 그 과정에서 테슬라의 EPS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비즈니스가 바로 이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 그 효율성을 벌써 검증받은 회사입니다. 그 기가 상하이 바로 앞에 지어진 메가 팩토리의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그 밖에 미국의 놀라운 사실이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NPR의 CEO가 즉각적으로 해고당해야 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NPR과 PBS라는 두 곳의 공영 방송기관이 큰 이슈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 일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확인할 사람이 NPR의 수장 캐서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충격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이런 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실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진실을 찾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실을 찾고자 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찾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발언을 누가 했냐면 미국 공영방송 수장이 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NPR과 PBS 이 두 매체가 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하며 사실이 아님을 알지만 사람들을 동의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내용에 동의하냐면 진실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에 동의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작된 프로파간다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는 걸 당장 중단하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얼핏 보면은 뭔가 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공영방송에 돈을 지급하는 걸 바로 멈추라니 너무 과격한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숨기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놓고 진실 자체가 장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바로 이 때문에 일론 머스크 역시 이런 사람은 즉각적으로 해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론 머스크는 실제 일어난 일, 진실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X를 통해서, 도지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데 이 진실을 말하는 행동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말 그대로 테슬라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테러가 일어난 이유가 앞서 살펴봤던 정부의 돈을 받아서 진실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레거시 미디어 프로파간다 때문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범 같은 경우 오늘 체포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폴 킴이라는 36세의 남성이었습니다. 마지막 킴과 외모로 봤을 때 한국계 미국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역시 어제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NGO가 돈 세탁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돈 세탁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일론 머스크는 이런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돈 세탁이 일어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바이든 EPA를 통해서 20억 달러의 돈이 NGO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20억 달러면은 하나로 바꾸면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미친 듯이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NGO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전에는 제대로 존재도 하지 않았고 국가로부터 받았던 돈이 100불밖에 되지 않는 기간이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려 3조 원이라는 돈을 줬던 것입니다. 일단 이 NGO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 권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이름도 좋은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NGO라는 것 자체가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오거나이제이션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비정부 기관이죠. 그런데 그 비정부 기관이 국가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돈을 받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국민들 세금입니다. 이 돈을 받는 NGO의 수장을 보게 되면 정치인들과 연관이 있고 이렇게 받은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니까 몇 번 돌고 돌아서 정치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사기가 여러 번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국민의 세금이 몇몇 정치인들 뒷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를 하니까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런 정부의 돈 세탁 혹은 사기가 만연하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It's mind-blowing.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Wastes of $1 billion or more. 10억 달러 혹은 조원 단위의 사기를 아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특정 국립공원에 대해서 사람들의 만족도를 체크하는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질문은 10개 정도인데 여기에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데 들어간 돈이 하나로 수조 원이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헛소리만 퍼넣으며 공격을 하고 있을까? 그 레거시 미디어들은 어디서 돈을 쳐받고 있길래 그처럼 화를 내는 것일까? 이게 너무나도 뻔한 상황인데 이 내용을 알고 보면은 NPC가 아니라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썩어 빠진 정치인들이 국민들 세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환경이 미국 정치권에서 만들어졌었는데 이를 고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욕을 미디어에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미디어에 동조하는 순간 바로 이 부패한 정치인들이 조종하는 꼭두각시 NPC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 혹은 트럼프 정권에서 요구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투표를 할 때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들어가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인들은 이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84%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할 때 미국 시민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요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찬반 토론이 뜨겁다 하면서 반대쪽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더욱더 충격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GO와 비슷하게 이름만 들으면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곳이 UN입니다. 그런데 UN에서 노예제도와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며 일했던 리디아 무감베라는 판사가 최근에 노예를 소유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UN에서 자기가 했던 일이 노예제도와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스스로 집에 노예를 두고 생활을 했습니다. 네, 저도 참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장 드라마 대본보다 더 막장인 게 지금 현실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UN 전체가 썩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UN이라는 곳이 부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부패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론이 도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은 사기꾼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며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적자를 쌓아나가며 미래에는 결국 줄 돈이 없어서 달러의 가치가 껌값이 되는 걸 막음으로써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기꾼들을 모두 다 색출하여서 미국의 재정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진지하게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론이 왜 정치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NPC를 노리는 언론의 헛소리에 휘둘려서 일론이 정치 한 해 만에 하는 헛소리를 최소한 제 채널에서는 볼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